네, 금요일 초대 손님입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변인님. 예. 오늘 뭐 새로운 스튜디오 저 처음 여기 처음 오셨군요. 이거 네. 정말 너무 쾌적하고 시스템이 예.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경기도당 대변인이신데 경기도입니다. 여기. 좋습니다. 예, 경기도 고양시에서 네.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선이 40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 감회가 어떠십니까? 좀 설레는데요. 제가 어제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수도권 대선 경선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예. 카카오톡으로 투표 참여하라고 날라오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투표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수십 번 투표해봤지만 이번처럼 떨리고 설레면서 투표한 적이 있었나? 혹시 잘못 누를까봐 무효표 될까봐 엄청 고민하면서 투표했습니다. 경기도당 대변인이니까 경기도지사를 찍으셨겠군요. 경기도지사가 전직이 있고 현직이 있어서 전직인지 현직인지는 말 못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지호 대변인님과 함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대장동 재판, 지금 그동안 검찰 장단에 발맞춘 사람들이 하나둘씩 말을 바꾸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굽니까 이 사람? 이 정영학이라는 정영학. 사람이, 예. 정영학 회계사가 네. 이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모든 수익 계산, 네. 사업 계획을 수립한 예. 대장동 일당의 머리입니다. 그 대장동의 몸통을 알만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뭐 구속도 안 돼 있어요. 대장동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으면 그렇지. 이 사람들이 뭐 처벌을 받고 뭘 해야 되는데 예. 검찰에서 예. 수사 협조를 잘한다고 예. 구속도 안 시키고 오. 계속 그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별다른 형량 구형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검찰이 요구하는 진술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다 그 진술을 바꾸고 있다. 왜냐하면 이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주요 증인인 정영학, 그다음에 유동규 이런 자들의 어떤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금 심각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조작에 대해서 다시 수사에 들어갔을 경우에 본인이 어떠한 법을 왜곡했다든지 그러한 검사들의 불법 행위에 동조했으면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는 이실직고를 하고 있다.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증거를 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엑셀에다가 숫자를 기입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진술 조작, 증거 조작이거든요. 양아치 새끼들이, 이 새끼들은 진짜 검사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법정에서 그걸 의견서를 냈어요. 네. 이게 거짓이겠습니까? 검사 측 증인 또 검사가 너무나 사건에 대해서 잘 협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구속도 안 시키는 사람인데 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 대장동 건은 뭐 원래부터 실체가 없었지만은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 실체가 없었지만은 더욱 확실해졌네요. 그러니까 뭐 또 지난번에 또 김만배 씨 무죄가 나왔고요. 돈을 주고받은 증거도 없고 이 대장동의 땅들이 모르겠어요.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남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입찰을 한 거예요. 입찰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들어왔어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대장동이 들어갔는지 화천대유가 들어갔는지 정영학 김만배가 들어갔는지 성남시가 어떻게 압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물론 유동규와 화천대유, 김만배, 정영학의 커넥션은 밝혀야죠. 그런데 각종 녹취록을 보면 그 유동규가 김만배나 그 대장동 일당들 남욱에게 본인이 관여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비밀을 해야 된다. 가족도 몰라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녹취록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하여간 대장동 실체는 없는 걸로 드러났고 조작된 사건으로 3년간 이재명 후보를 괴롭힌 사건이었죠. 저는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민주당에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법 왜곡죄, 국가폭력 시효 방지,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검사들이 또 전 정권에 있는 그런 내란 세력들이 감사원, 검찰을 통해서 현재 쥐레를 깔고 있습니다. 인사는 알박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 행정부 그다음에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막 지뢰를 깔고 막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몇 개월간 셧다운을 시킬 그러한 바리케이트 지뢰를 설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지뢰를 설치하고 있는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된다. 검사들도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다 지금 선거운동 할 게 아니라 지금 지뢰를 깔고 있는 검사들, 검찰들에 대해서 일일이 호명하고 이들에 대해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자들이 준동을 좀 멈춥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영학 건 문제로 인해서 대장동 큰 고비는 넘은 것 같고요. 참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동안의 뭐 검찰의 이런저런 기소 전부 다 아주 무리하고 하나같이 날조된 사실에 기초해서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술을 조작할 때 협박을 합니다. 네. 그 사람의 전생에 이메일, 문자, PC 이런 걸 압수수색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다 별건으로 협박을 한 이후에 형량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돌아가신 건 또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서 죽은 거다. 뭐 드럼통 운운하고 말이죠. 이 미친 것들이에요, 진짜. 그런 게 얼마나 저열하고 정말 적반하장식 정치 공세겠어요. 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고요. 저는 이 200명 안팎에 지금 검찰에서 암약하고 있는 친윤 검사들에 대한 단죄가 없다면 나라는 계속 이렇게 내란 사태로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제2의 내란, 제2의 쿠데타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고 추정해왔던 그 기회주의적인 검찰의 행태로 보아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흐름 속에 놓여 있으니 윤석열을 치면서 김건희를 치면서 새 정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대통령실에는 김주현 민정수석 또 그 밑에 많은 검사들 전직 검사들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자, 김주현, 심우정, 이창수 이 사람은 다 한 몸입니다. 윤석열과 한 몸이에요. 윤석열이 죽으면 같이 죽고 윤석열이 살면 같이 살기 때문에 끝까지 정부에서 암약하면서 지금 흉계를 꾸미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심우정 입장에서 심우정의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심우정의 아킬레스건은 신민경. 자, 그 외교부하고 또 관련돼 있죠. 이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는 그 제물로 누굴 삼아야 되냐? 결국은 민주당 인사들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흉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정치 지도자, 유력 지도자들에 대한 또 어떤 흉계가 나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친윤 검사로서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실명과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낱낱이 기록하고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이자들을 처벌해야 된다. 저는요, 사실은 이 검사 법 왜곡, 국가폭력 관련해서는요. 법 왜곡이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하고 차제에 내란죄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못하게 사면 방지법도 만들어야 된다. 이 모든 이자들이 지금 정권 교체기에도 이 난리를 치는 이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을 다 사면해줬어요. 대부분 다 사면하고 신원을 회복하고 거기다 공직, 선출직까지 마구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겁이 없어졌습니다. 윤상현이 얘기했죠. 2년만 지나면 대중들은 다 까먹을 거야. 그렇지. 그걸 누가 기억해? 기억 못해.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그렇게 여기게 다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이자들이 이렇게 겁이 없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네, 정말 이자들은 용서할 수 없고요. 검찰에게 당한 사람 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뭐 조국 전 대표 얘기도 합니다만 조국 전 대표도 무척 고생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앞에서 아무도 명함을 못 내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소속이고 한 번도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긴 바가 없어요. 이분은 정치를 시작한 이래. 그죠? 열린우리당으로 해서 그 당이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 된 건데 한 번도 당적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당적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막 무슨 민주당 정통성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가 됐고 뭐 당연히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수사를 받았어요? 2018년에? 글쎄 이제 뭐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에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검경은 알아서 움직여. 알아서 움직인다. 그게 더 무서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당시에 성남지검 검찰의 성남지검장이 조종태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조종태. 이자가 사실은 2018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가지고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예. 근데 이자가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유력 인사와 학교 동문입니다. 학교 동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 조종태라는 사람은 승승장구했죠. 그 이후로. 문재인 정부에서. 예. 승승장구했고. 예. 글쎄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미루어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2017년도에 조금 그때 당시 대세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좀 각을 많이 세웠다.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그 측근들에게 굉장히 뭔가 앙심을 품게 했던 게 아닌가?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갈 수 있었고 또 최종 후보로 민주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막 진짜 온갖 소름을 다 당했어요. 온갖 소름을 당했지만 추미애 당대표 하에서 결국은 경기도지사 당선됐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그런 큰 조직이 하나의 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지어 있는 집합체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암살하려고 했고. 근데 그런 권력은 사실 대통령한테만 있는 건데 그 자들은 어떻게 대통령 권력을 지들 손에 넣었는지, 이렇게 자기 당 소속 단체장을 괴롭히는데 그 뭐 지시를 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은 검사들이 저분들 뜻이 이재명 죽이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했을까 싶어요. 어떤 세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려고 했고 저는 그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당연히. 내에도 복잡한 그런 인과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분은 얘기를 안 해. 통합을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 이걸 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개인적 사적 감정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통합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논란을 많이 자아내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지뢰 갈라치기 전법이 이제 나왔다. 이 검찰이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는지 지들이 행했으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파고들어서 최근에 보면 감사원에서도 문재인 정권 때 무슨 통계 조작이 있다. 갑작스럽게 막 그냥 발표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뭐 특별한 증거도 없는데 또 기소를 했어요. 갈라치기 지뢰를 쫙 깔아놓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분열돼서 대선에서 뭉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서 예를 들면은 뭐 NI라든지 뭐 다른 또 민주당의 그런 또 지도자들이 이낙연이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사실상 표가 뭐 3% 5%라도 깎이면 민주당 손해 아닙니까? 그런 땔감을 제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검찰은 이제 뭐 새 정부에 일부러 무리하게 거짓으로 잘 보일 필요는 없죠. 근데 이게 완전히 자기 조직 이기주의에 함몰돼 가지고 여기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구나. 그냥 뭐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은 법치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 최상목이 헌법을 지켰습니까? 헌법 안 지켰어요. 그럼요.
마은혁 재판관 네. 임명하라고 했는데 한 달 넘게 임명도 안 하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걸어다니는 위원이에요. 아주 위원. 사악한 공무원들이죠. 숨쉬는 위원. 예. 아주 사악한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막 겁이 많고 입도 뻥끗 못하던 사람들이 예. 요새 한덕수 보세요. 예. 얼마나 기가 살았습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행태 보세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이가 법을 안 지켜도 처벌받지 않는다. 신화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판사가 정말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예. 아니 내란숙의 피의자가 백주 대낮에 서울을 왔다 갔다 대검찰청 앞에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도 겁이 없어졌다. 이 겁 없이 날뛰는 검사들 제가 볼 때는 2,000명 검사들 중에 한 200명 정도가 그렇게 지금 암약하고 있죠. 이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네. 제도적인 대책, 진짜 특별법도 만든 이자들은요. 저는 내란, 국가 전복, 반체제, 국가 반역 세력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저는 지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자들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집에다가 네.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새로운 집주인이 못 들어오게 온갖 기자재를 죄다 부셔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막 오물 투척하고 거의 뭐 진짜 불을 방화를 하다시피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최상목, 검사 200명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한번 해봐. 계속 어떻게든 한번 인생 공부 뒤늦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고. 아유 정말. 그러면서 교묘하게 네. 또 갈라치기를 하고 이간질을 시키면서 민주 세력들이 이렇게 반으로 나뉘게. 사실 그래요. 선거 때는요. 부직갱이라도 들고 부직갱이라도 선거에 도움이 되면 서로 합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막 선거 바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 그럼요. 네. 그런데 막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고 네. 일단 정권을 되찾고 시시비를 그때 가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자, 하여간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물론은 그 법률가들에 따라서는 그게 혐의가 터무니없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제대로 수사를 하든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덜컥 결론을 내버리는 거는 공작적 의도, 정치적 의도가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여태 뭐 하고 있다가 글쎄 말이야. 예, 그 사건이 언제적 코앞에 사건인데. 두고 예. 지금 이러냐 이거죠. 뭐 한 번도 소환 조사도 똑바로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선거법 2심 무죄, 완벽한 무죄 판결. 네. 이 결과와 관련해서 검찰이 즉시 상고를 했고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불안해하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민주시민들도 계신데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어떤 사람이냐면 예. 12.3 내란이 일어났는데 6시간 동안 아무런 말도 안 한 사람입니다. 계엄으로 그렇죠. 사법권이 침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 판사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계엄이 일어나면요 사법부가 폐쇄됩니다. 사법부는 더 기능을 못해요. 계엄군이 사법을 대신하죠. 그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그 군이 그렇죠. 삼켜버리는 게 계엄이에요. 예. 계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거는 뭐 입법부가 침탈당했지만 제도적으로 사법부입니다. 행정부.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법권이 그렇게 침탈당하고 현직 부장판사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그런 체포 지시가 있었는데 어떤 입장도 안 냈습니다. 그냥 절차대로 계엄이 진행됐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뜨뜻미지근한 입장만 냈어요. 자, 이번에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구속 취소됐을 때 뭐라고 입장 냈습니까? 아무런 입장도 안 냈습니다. 예. 서부지방법원이 침탈당했을 때 네. 어떤 입장 냈습니까? 뭐 한번 갔었어요 거기를. 한번 가면서 예. 뜨뜻미지근한 입장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자,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항소심만 그렇게 쌍지팡이를 들고 진짜 그렇게 잽싸게 움직이냐 이거죠. 무기력한 분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뭐 날쌘돌이에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탄핵된 윤석열은 무서운데 앞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은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자체를 저는 좀 낮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사법의 시간이 아니라 정치의 시간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다음 대통령과
이 6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미래를 꾸릴 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의논하고 노선투쟁할 이 시기에 왜 뜬금없이 갑툭튀로 조이대가 나서가지고 이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립니까?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협박으로 느끼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어떻게든 반드시 이걸 규명해내야 하는 그런 문제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건은 정말 깜도 안 되는 사건을 친윤 검사들이 무리하게 기소한 건이에요. 자, 온갖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3개월뿐이 안 남은 윤석열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뭐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기소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할 게 아니라 윤석열부터 선거법으로 기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3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네. 지금 이따위 작태를 하고 있는데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개월 남았네. 5월 4일이면 이제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선거운동 해야죠. 경선 해야죠. 재판도 바빠요. 받아야죠. 재판이 4개 이제 하나 끝났는데 네. 또 하나 재판이 들어왔어요. 네. 아무리 뭐 기각될 것이다, 뭐 파기 자판 될 일은 없다 이러한 의견이 주류래도 당사자는 입장이 다릅니다. 당사자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대법관들이 파기 자판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본인 자신은 어떡합니까? 신경을 쓸 수뿐이 없잖아. 그런 거 보면요 너무 가혹하다. 인간도 아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 당사자가 겪는 고통 모르잖아요. 당사자가 한번 돼보세요. 그럼요. 당사자가 되면요 피가 마르는 일이고요. 가족들도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저도 지금 김건희 쪽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선거법 재판 받고 있거든요. 피를 말립니다. 정말 피를 말립니다. 아니 진짜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데 그 가족들 잠도 못 자요. 그 저희가 그래서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뭐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이건 3심까지 간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네. 아유 참 이 대표님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아니 지금도 너무 고생이 많죠. 자 지금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나온 한국갤럽 국민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어느 누구와 붙어도 50%가 넘습니다. 과반이 넘어요. 지지율이.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1월 달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가 정책위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언론 인터뷰나 뭐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지지율을 반등시켰고 그 윤석열 세력이 결집을 했을 때가 1월 초였잖아요. 그렇죠. 체포가 한번 저지되고 또 체포가 되고 그때는 여론조사가 이놈들이 아주 무섭게 결집하는 바람에 이거 대선 국면까지 이 지지율이 유지될까 그렇게 염려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물론 4월 4일 파면 이후로 이들이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는 흐름으로도 보이고요. 예. 지금 그러면 한 3개월 2개월 요 동안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캠프가 엄청난 선거 전략을 왜냐하면은 이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지지율을 깎아먹기는 아주 쉽습니다. 예. 김문수 보세요. 그렇지. 1강이었는데 그냥 3중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선거운동으로 해서 높은 지지율을 깎아먹기는 쉽지만 이 높은 압도적인 지지율에서 그 단계를 자신의 한계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뛰어넘어서 누구와 붙어도 50% 이상, 40일을 앞두고 50% 이상의 그런 지지율을 기록한다? 이것은 지금 이재명 캠프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 전략을 제대로 쓰고 있다. 선거운동 전략이 맞다. 이 반증이고요. 거기에 한덕수가 지금 똥 싸고 있죠. 심우정이 지금 이러고 있죠. 내란 잔당들이 온갖 개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이 모습. 그것은 뭐 유능하다. 이거 한마디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능한 정치 지도자다. 이게 대선까지 갈까요, 쭉? 이 흐름이? 대선까지 가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도 노력해야겠지만 지지자들도 노력해야죠. 대선까지 마지막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덕수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사실상 보수 언론에서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그다음에 지금 행정부에서 암약하고 있는 그 내란 잔당들 대통령실에서 지금 수석들 비서관들 행정관들 자 김대남 행정관 뭐 했습니까? 자 부처에서 암약하는
그런 이준숙 같은 사람들 뭐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나저나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당장 국무총리가 한덕수고 부총리가 최상목이고 한동안은 그 동거 체제가 유지돼야 하잖아요. 새로운 총리가 지명될 때까지 동거 체제가 유지가 되겠죠. 야, 근데 한덕수가 출마하면은 뭐 또 그럴 일은 없을 테고요. 뭐 최상목이가 대행하겠죠. 야, 골때리네.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 열리면은 막 쫑크를 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그만두게끔. 네, 우리가 이제 뭐 마음은 쫑코를 줘야 되는데 네.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그런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업무로서 이제 사실 굉장히 심리, 그러니까 실리적인 압도하겠죠. 거. 예. 뭐 지금 진짜 국민의 삶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써야지 뭐 그런 내란 잔당들에게 지책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내란 잔당들과 친윤 검사들, 국가 폭력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자들은 아예 사면도 못하게 만약에 저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된다면 그 자들, 국가 폭력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사상 없다. 최강의 그런 예.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폐가 망신하는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요. 자, 대선까지는 이제 마지막 변수 자기와의 싸움이겠죠. 지금 경쟁자가 없으니까 자기와의 싸움이다. 알겠습니다.